핫쌤입니다. 이번에는 산인공이 공개한 18-19년도 개정판 NC에서 샘플 문항 가운데 문제 해결 영역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것을 체크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방향을 짚어볼 수 있겠죠. 해당 파일을 열고 그 중에서 문제 해결 영역 문제를 프린트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샘플 문항 출제해서 대표가 말했듯이 문제는 크게 상황형과 이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영철 산업인력공단 공공지원팀장이 말했듯이 문제는 전체 실무 수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식 활용 능력, 그리고 상황 대응 능력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맹제, 논리게임 이와 같은 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원래 NCS가 추구하는 바대로 취지에 맞게 문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번호순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NCS 5급이 다루고 있는 목차순으로 문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죠. 그래서 문제와 문제점에 대한 구분 이해가 필요한데 지문이 아주 충실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란 목표와 현실의 차이다. 문제점은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자, 1번 보세요. 차이가 발생했죠. 3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4번 역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2번은 부족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진술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교육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은 문제점에 대한 진술이죠. 자, 방금 봤듯이 문제와 문제점 구분을 통한 답찾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념적 이해죠. 자, 문제가 무엇이다. 그에 따른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거죠. 자, 책은 NCS 5급에 실려있는 해당 문제를 이렇게 매칭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그만큼 더 체계화시킬 수 있죠. 자,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사토리니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NCS 5급도 이와 같은 사례 가지고 상황을 문제와 원인으로 구분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진술이 실제 문제 선택지 진술로 들어가는 거죠. 방금 풀었던 이 문제, 자, C, NCS 5급에 실려있는 사례입니다. 문제와 원인으로 구분해보자 그러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차이 발생했죠. 근데 라, 마, 바 보세요. 판매 노력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가 허술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장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이것이 원인, 이유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것은 원인이다 하고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유형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죠. 그래서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문제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하나를 묻고 있죠. 1번 개선, 2번 개선, 3번 향상이죠. 그러면 이것은 탐색형 문제 유형이죠. 답은 4번. 자, 해외사업 진출 이것은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설정형입니다. 각각의 사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아주 쉬워지죠. 특히 발생형과 탐색형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분 기준은 변화라는 거죠.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쁜 쪽입니다. 그러면 발생형이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화를 껴야 합니다. 그러면 탐색형이죠. 자, 내 책은 문제 유형 구분 연습을 위해서 A부터 P까지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A는 무슨 유형이다, 왜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요건과 장애 요인에 대한 문제도 있더군요. 잘 만들었습니다. 기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한정된 표현 찾아가면 되죠. 5번 역시 무엇인가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면 되죠.
문제의식과 문제해결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죠. 특히 문제해결 기본 요건 이렇게 NCS 9부은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문제해결 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문제해결 태도는 크게 두 가지 날 수 있는데 자, 지향형, 회피형이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에서 이것은 지향형이다, 이것은 회피형이다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NCS 9부에 실려있는 해당 문제를 이렇게 매칭시켜 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방해 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 쉽죠. 자, NCS 9부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 장애 요인을 제시하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되죠. 그러나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퍼실리테이션 관련 문제도 보이더군요. 자, 이와 같은 회의 내용 진행을 퍼실리테이션이라 그럽니다. 자, 18번 사고력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데 상황에서 보면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았다. 이 얘기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시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죠. 문제 해결과 소통력, 하드 어프로치, 소프트 어프로치, 퍼실리테이션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인 키워드는 소통이죠. 이어서 사고력 관련 문제가 두 개 눈에 보였습니다. 12번 설득에 해당되는 발언을 찾으라 그러죠. 설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 그러면 결국은 문장의 이해력이죠. 네가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다 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15번은 창의력 관련 문제입니다. 이거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고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NCS 5급은 겨우 너댓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있죠.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12개의 사고력을 전체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력을 제대로 이해하면 특히 면접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면접 보러 가면 기분 좋죠. 왜냐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깼기 때문이죠. 파이팅 하십시오.